자, 7주차 수업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업 중 코드 스텝 3번에서 가도록 할게요. 수업 3번 했다가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2번은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3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3번 만들어서 2번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중간에 간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새로 좀 쭉 다 타이핑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치, vehicle, traffic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을 거고, 스케치는 이제 기본적인 셋업과 드로우가 들어갈 거고, vehicle에는 우리 쭉 만들었던 그 vehicle과 유사 코드, 그 다음에 traffic에는 이 vehicle들을 여러 개 담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vehicle 보다는 셋업 먼저 이렇게 들어갈게요. 셋업이 아니라 스케치에서는 function 셋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unction draw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셋업 했다가 이제 set canvas container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anvas 1대1 1대2로 만들게요. 아니구나, 2대1 아니 3대2 이렇게 만들게요. true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 일단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컬러 모드가 HSL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CSS에 지정되어 있는 이런 색깔 넣으면은 그냥 되죠. 그리고 드로우에도 백그라운드를 집어넣어 놓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밑준비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vehicle에 들어가서 vehicle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class vehicle 이렇게 만들 거고요. constructor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constructor 자리에는 x, y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여기서 쓸 변수부터 먼저 추려서 적어보세요. position, velocity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컬러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클에 맥스 스피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피드 mx, 저는 max를 줄여서 mx, min을 줄여서 mn 보통 이렇게 적는 편이라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힘의 최대치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이 안에서 써먹을 변수들의 목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만들 거고요. x, y 값이 있는 게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만들 거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벡터로 만들 거고, ACC 벡터고, 그 다음에 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로 고정을 시켜 놓을 생각이고요. 이건 밖에서 값을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얘도 밖에서 값을 받아올게요. 내지는 얘도 그냥 지정을 해 놓을게요. 5로 지정해 놓고, 얘는 몇으로 해 놓을까요? 0.01 0.05 이렇게 값을 미리 지정을 해 놓을게요. 자, 이 지정을 해 놓는 거랑 밖에서 받는 거랑 차이는, 지정을 해 놓으면은 매번 만들 때 이 고정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각 비클마다 다르게 값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고정해서 만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값을 받아서 오는 걸로 할게요. force max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밖에서 받아오겠습니다. 저는 매스도 받아와 버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컨스트럭터에서 x, y 값을 받아서 초기의 위치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5.vector의 random 2D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일자리 속도, 길이는 1이고 방향은 무작위인 초기 속도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받아와야 되고 라드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 맥스 받아와야 되고 포스 맥스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도 받아와야 돼요. 비클은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하던 거 업데이트, 어플라이 포스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어플라이 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받아오는데 이 힘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force divided by mass는 p5.vector.div 그래서 어떤 값을 나누냐면 force를 우리의 mass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우리의 ACC에다가 적용을 해야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벨로시티에다가 ACC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에다가는 벨로시티를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이 돼야 되죠. 결국은 가속도는 매번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this velocity는 최대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리미트가 걸리기를 어떤 리미트가 걸려야 되냐? 우리의 여기 이거죠. 스피드 맥스로 한계치가 걸려야 되죠. 그래서 스피드 맥스.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푸시 그다음 팝 이렇게 해주고 트랜슬레이트로 원점을 우리의 원의 중심점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의 포즈의 x, this의 포즈의 y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킬 건데 로테이트는 이따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겉에 선은 안 그릴 거고 색은 칠해 볼 건데 어떤 색으로 칠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러로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gin shape에서 end shape에서 close 해서 닫아 놓을 거고요. 여기다가 vertex를 집어넣습니다. vertex를 집어넣어서 제일 처음에 this rad, 0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this rad에 곱셈을 하는데 코사인 이거 오늘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인을 넣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각도를 넣어줄 건데 저는 360도법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가 라디안스라고 하고 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은 각도를 넣어줘야 되죠. 저는 마이너스 120도에다가 15도 정도를 더 빼서 135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0,0 위치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135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문이 갖춰졌죠. 기본적인 구문이 갖춰졌고 자, 여기 트래픽에 들어가서
이 traffic이란 녀석한테 class traffic 이렇게 만들고요. 이 traffic한테 constructor 필요하죠. 이 친구한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너는 말이야 여러 vehicle을 갖고 있어라 라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vehicles라고 이름을 지어도 되고 vehicle array라고 이름을 지어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이름을 지어도 상관없죠. 근데 저는 vehicles라고 복수형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요. array랍시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dd vehicl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add vehicle에는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면 this vehicles에다가 push 해서 새로 어레이를 추가해서 집어넣을 건데 뭐를 집어넣냐? new vehicle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값은 요런 값들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x, y 넣어줘야 돼요. 자, 좌표에 해당하는 x, y 값을 넣어줄 건데 저는 이 add vehicle 할 때 여기에다가 x, y를 집어넣어 주도록 x, y를 여기 이 add vehicle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mass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밖에서 받아올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랜덤으로 만들어 볼게요. 랜덤하게 1에서 2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이게 1에서 2 하면은 1이거나 아니면은 1.9999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여러분 랜덤 함수 쓸 때 이거 재밌는 점이 랜덤 함수 사용하면 2는 절대 안 나옵니다. 2 미만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2 미만의 숫자가 나와요. 1.99999999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999999까지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1 아니면 2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플로어 함수라는 게 있어요. 플로어 함수는 무조건 내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1 같은 경우엔 1로 만들어주고 1.5 같은 경우에 1로 만들어주고 1.999999도 1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1에서 3 사이로 만들면 2.999999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999999는 플로어 처리하면은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1이 나오는 경우 1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플로어 한 다음에 랜덤 1, 3 이렇게 넣으면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의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규칙을 제가 이 안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밖에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빼서 let mass는 const mass는 이렇게 만들고요. 아이고. 그래서 mass를 여기다 집어넣고 mass에 비례해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mass에 비례해서 그냥 2배 크게 만들게요. 제가 보통은 뭐 제곱근의 mass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1일 때는 지름이 반지름이 8 2일 때는 16 이렇게 되게 그냥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mx도 스피드 mx는 질량에 반비례하게 만들래요. 매스가 1일 때는 최고 속력이 8이고 매스가 2일 때는 4겠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force mx는 그냥 똑같이 스티어링 포스의 이제 mx인 건데 이것도 질량에 반비례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도 느리고 질량이 클수록
이거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만들어도 되려나? 왜냐하면 apply force 했을 때 어차피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서 네, 이거는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5로 만들고 매스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아마 apply force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은 0.1 칼라는 칼라 함수 써서 HSL로 360에 랜덤 360에 100에 50으로 하는데 이거를 조금 어둡게 할게요. 한 40 정도? 네.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여기서 ru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우리의 모든 vehicle들에게 for each를 통해서 for each 구문 안 틀리게 쓰는 법은 for each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 구조를 먼저 치시고 네, 요 구조를 먼저 쳐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 각각의 vehicle을 뭐라고 부를 건지 여기다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each vehicle 이렇게 이름을 넣고 우리 각각의 vehicle들한테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let traffic 만들고 traffic은 new traffic 이렇게 만들고 traffic을 여기 draw에서 .run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화면상에 아무 뭣도 안 나타나고 뭘 추가해야 되냐? function mouse dragged 그런 다음에 traffic.add 우리가 뭐라 이름 지었죠? vehicle이라고 이름 지었죠? 해서 여러분 add vehicle하는 여기 xy에 width분의 2 height분의 2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만들고 여기 들어가서 드래그 하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색깔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네요. 색깔을 HSL 모드로 안 해줬네요. 그래서 컬러 모드를 HSL 360 100 100 100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자 보세요. 아니 드래그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서 만들어질 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드래그 하는 자리에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우스 X, 마우스 Y 넣는 거죠. 아니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어떤 지금 방향성이 없죠? 아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방향성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저나 레디어스 8인 거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16으로 할게요. 작은 거는 16, 큰 거는 32가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부분이 없죠. 여기 translate를 하고 rotate를 해줘야 되거든요. rotate를 해줘야 되는데 rotate 해야 되는 각도는 어떤 각도를 따라야 되냐면 우리의 velocity의 헤딩이라고 하는 요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velocity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가게 되죠. 네, velocity 방향으로 그냥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랜덤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애들이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우리 그것도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뭘 만들 거냐면은 여기다가
infinite offset이라고 만들어서 50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이 infinite offse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을 밖으로 나갔을 때 나가서 일정 양만큼 보다도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adius가 지금 현재 radius가 2 곱하기 16 해서 32 그러면은 총 다이아메터가 64까지 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80 정도 잡아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 인피나이트 오프셋을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 여기 apply force, update 여기에서 border infinite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놈의 포지션이 이 친구의 포지션이 점 x가 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인피나이트 오프셋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의 포스 x를 뭘로 바꿔주냐 width 플러스 인피나이트 오프셋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포지션 x가 width 플러스 인피나이트 오프셋보다 크면은 우리의 포지션 x를 마이너스 인피나이트 오프셋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넣고 여기에 x 자리를 전부 다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width 자리를 전부 다 height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border infinite을 traffic에다 가져가서 여기 update 밑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는 밖으로 나간 친구들이 잠시 뒤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좀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 아직 안 그렸어요. 지금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아씨, 아트보드 여기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아트보드 정리 좀 할게요. 아이고. 자, 뭐냐면은 우리의 캔버스가 이렇게 캔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게 캔버스인데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물체가 화면을 밖으로 나가더라도 바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프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프셋이 플러스 80, 90, 한 100 정도로 낭낭하게 만들어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 물체를 좀 더 작게 해봐드릴게요. 자, 이런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화면을 나갔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넘어서 이때까지도 그냥 냅두고 여기를 넘어선 그 순간에 그때가 돼서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넘어서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 안 넘어섰을 때는 아직 안 보내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 친구 가끔씩 락 걸리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단축키를 잘못 눌렀나 봐. 해서
이 친구부터는 네, 색이 변하죠. 뭘로 변하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그 순간 맞아? 정확해? 뭐 좀 애매한 거, 뭐 붙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영역은 딱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배경을 칠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이 노란 영역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프셋이라고 하는 요만큼을 둬가지고 이게 넘어간 것들이 곧바로 틱 하고 없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이 과정을 눈에 안 보여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밖으로 사라진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여기에 나타난 다음에 근데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다가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보더 인피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무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들을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또 조정을 할게요. 이거 너무 커요. 1 아니면 2인데 1일 때 사이즈가 8은 또 너무 작은 것 같단 말이지. 레디우스 8이 레디우스 8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작고 12? 12도 난 좀 작은 것 같거든. 16인가 결국 15로 해보자. 잠깐 1픽셀 차이가 무슨 상관이야. 12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능들이 이제 진짜로 만들어 봐야 될, 추구해야 될 기능들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 친구들은 총 3가지 종류의 움직임을 해요. 이 첫 번째가 코히전.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글자가 왜 안 써지냐? 짜증나게. 일러스트레이터는 갈수록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응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움직임, 요거를 하나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을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퍼레이션.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코히시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검은색이 우리의 비클입니다. 이 검은색이 우리의 비클인데 이 중심을 반경으로 요만한 반경을 그려봐요. 이만한 반경을 그리고 이 반경 안에 들어있는 다른 비클들만 선별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반경 밖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요 친구들은 반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요. 얘도 지금 이 위치, 중심점이 이 반경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위치를 더해가지고요. 얘들의 x, y를 다 더해서 자, x끼리 더한 다음에 x 위치끼리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여기 위치가 되고요. y 위치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돼요. 빨간 점이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속도로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배웠던 seek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고 그 목표로 하는 지점을 향해 뻗은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길이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 특정 길이는 맥스 스피드와 일치하는 길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정적으로 맥스 스피드를 100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길이를 가진 이 길이로 제한이 돼요. 여기까지가 길이 최대, 여기까지가 이제 가야 되는 지점인데 그 맥스 스피드로 최대치를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나의 현재 속도에 해당하는 이 벨로시티를 얘한테서 빼야 돼요. 그럼 빼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 더하는 계산은 해당 벡터를 여기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빼는 계산은 요거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점을 잇는 그 선이 빼기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초록선, 긴 선이 우리의 최종적으로 스티어링 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스티어링 포스가 될 건데, 문제는 이 스티어링 포스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 포스도 최대치를 정해 놓을 거예요. 무조건 바로 이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해봤자 이 정도가 가질 수 있는 길이의 최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에서는 스티어링 포스의 최대치를 20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요 방향으로, 지금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 방향으로 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벨로시티한테 이거를 더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벨로시티는 이 다음번 프레임에는 조정이 돼요.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요거는 그냥 복사를 해서 할게요.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향하는 정도로 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번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계산을 또 수행을 해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기로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가게 되는 형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 친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얘도 얘 나름대로 반경을 갖고서 다른 친구들이랑 할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할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다 각각의 친구들이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들과의 그 평균 거리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계산을 계속해요. 그 정해진 반경 안에서. 이게 코히시언, 응집력이라고 또 번역이 될 수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 서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코히시언. 그 다음에 얼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뭔가 무겁고 귀찮은 기능, 어떤 면에 있어서는 편의인데,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히시언이랑 마찬가지로, 자, 이 비글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요. 반경 안에 있는 거를 친구로 간주를 할 거고, 반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 그런 걸로 간주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각각의 친구들이 벨로시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의 각도를 싹 더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럼 그 평균을 낸 결과는 이 회색이거든요. 회색. 그러면 이 회색이 곧 뭐가 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회색이 요것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사실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가 중요하고, 그 길이는 어차피 이번에도 이 녀석의 길이는 100으로 잡았을 거예요. 맥스 스피드로, 스피드 맥스로 잡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 스피드 맥스가 스피드 맥스를 적용한 우리의 desired velocity, desired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아까도 빼기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빼기 계산을 합니다. 더해주는 방향이 이거라면은 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 여기를 잇는 이 초록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스티어링 포스인데, 역시 이번에도 포스의 최대치를 지금 가정적으로 20이라고 적용한 요거를 해서 이게 우리의 이제 스티어링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어링 포스가 나중에 가속도로서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걸 바탕으로 얘의 이따가 벨로시티는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쪽으로 맞춰 가겠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친구들이 얘도 얘대로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 방향,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대볼까요? 얘는 친구가 아니라네요. 그러면 얘는 얘랑 얘를 갖고서 이 방금 했던 계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얘는 뭐 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반경 안에 있는 친구를 보고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eparation입니다. 이 separation을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그 원의 충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원의 충돌을 판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서로 다른 원의 크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원의 크기가 서로 같던 다르던 똑같은 공식을 따르는데, 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빨간 선으로 묘사했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파란 선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이 두 원의 거리는 초록색일 거거든요.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 더해도 초록색보다 작죠. 달리 말하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더한 것보다 초록색이 더 크죠. 이 경우는 아직 원이 만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초록색이랑 똑같다면은 이때가 딱 이 한 점에서 이 두 원이 딱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겹쳐서 표현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틀었거든요. 자,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랑 더한 결과보다 이 초록색이 더 작죠. 이때는 이미 충돌해서 안으로 파고든 경우입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드린 이유가, 자, 여기서. 자, separation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간에 멀어지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separate가 이제 분리하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원은 이미 파고 들어왔고요. 이 원은 이제 막 이제 키스해가지고 딱 만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친구가 이 원으로 향하는 벡터가 있을 거고, 이 친구가 이 원으로 향하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각각을 제가 더 뻗어서 그리면 이거랑 이거일 거예요. 이거랑 이거요. 자, 그래서 이 원한테 말이죠. 이 원한테, 자, 이 친구는 이제 막 딱 만나고 있는 정도니까 약한 힘으로 작용하게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서 정말 더 빨리 멀어져야 되죠. 그래서 더 긴 벡터로 적용을 해봤어요. 얘는 거리가 크면 클수록 적용되는 벡터는 작아야 되고,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용되는 벡터가 커져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한 거는 결과가 얘를 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거나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대거나 해서 이쪽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계산해 보면은 여기 이 점에서 끝나야지 맞긴 한데, 나는 최대의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의 속도로 스티어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그린 거에 비해서 지금 5배 더 크게 그렸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아까 스티어링 포스의 최대치가 20이었잖아요. 5배 하면 100 정도 길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길이를 보면은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지금 초록색으로 그렸잖아요. 제가 매번 스티어링 포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그렸잖아요. 여기서도 뭐 다른 계산할 거 없이 바로 이걸로 스티어링 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쫙 이쪽으로 밀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코딩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paration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separation 설명 잘못했어요. 아까 얘가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부분을 곧바로 스티어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스티어링이 아니라 이 회색 선은 스티어링이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그 desired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되고요. 요 회색.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되고 현재의 벨로시티로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는 경우가 이제 이거고 더하는 경우가 여기다가 이거고 빼는 경우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빼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제 최종적인 스티어링이 나오고요. 이 스티어링을 어느 정도 최대 그 스티어링으로 이렇게 길이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요 계산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포스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도출이 된다를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자주 보러 오면서 코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냐? 네. 자, 여기 우리는 이제 코드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상태고 근데 초반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뭐가 좀 있었으면 하니까 이 add vehicle 하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for let n은 0부터 n은 몇 개를 만들 거냐면 한 20개 정도는 만들고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다음 n++ 이렇게 해서 traffic add vehicle 하는데 좌표는 랜덤하게 줄게요. width랑 랜덤 하이트랑 여기 잘못됐죠? 이렇게 줘야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시작하면 20개는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vehicle에다가 추가를 해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요.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separate라는 기능을 만들 건데, 자, 이 separate를 하려면은 아까 여기 코드에서도 여기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끌어들여 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이 친구와 계산을 해서 끝내고 이 친구와 계산을 해서 끝내고가 아니라 얘네들 다 전부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만 충돌되는 그 힘을 해가지고 apply force하고 얘에 대해서 하는 거 해가지고 apply force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동시에 다 불러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모든 vehicle을 불러와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 traffic에서 each vehicle에 separate를 할 때 여기에다가 이 array 전체를 부어 넣어 버려야 돼요. vehicle들을. 그래서 이렇게 넣어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잠재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오는 거는 vehicles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좀 변수 이름이 좀 헷갈리기가 딱 좋아서 그냥 others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others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others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for each를 써보도록 할게요. for each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each other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아니면은 each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쉼표 넣고 두 번째 변수로 이걸 넣으면 이 두 번째 변수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AAA 자리에는 0,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나옵니다. 각각의 array를
뱉어줘요. 그래서 우리 그 for 구문 써가지고 할 때랑 에 비해서 for each로 할 때는 그 숫자 넘버링을 못 가져오던데 라는 이슈가 있는데 넘버를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index라는 의미의 idx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단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저 자신은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 이 vehicle 이 중에 얘가 계산할 때 얘에 대한 정보도 여기 others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빼고 싶어요. 그러면 if each가 내가 아닐 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빼고 계산해요. 나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나에 대해서 거리 계산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일 때는 계산을 그러니까 내가 아닐 때에만 이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dist 거리는 자 나의 위치에서 dist라고 하는 함수 기능이 있는데요. 벡터에는 dist라고 하는 함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벡터를 집어넣어줘요. 어떤 벡터를 집어넣냐? 다른 친구의 위치 벡터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거리를 뽑아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뽑아냈을 때 만약에 이게 나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친구의 반지름 그거보다 디스트가 그거보다 작다면 자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거리를 구해봤어요. 거리를 이렇게 구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반지름이랑 친구의 반지름을 더한 게 거리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아이고 이거죠. 디스트가 그러니까 이 거리가 나의 반지름과 친구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작은 경우 혹은 같은 경우는 부딪힌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그 부딪힌 거를 기준으로 디스트가 그러니까 이 나의 반지름과 친구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작으면 충돌했으면은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계산을 수행을 또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냐? 일단 첫 번째로 toward me 벡터를 구할 거예요. toward me 벡터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도 이 친구랑 나랑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지금 부딪혔다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에서 나한테 향하는 벡터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 친구가 나한테 향하는 벡터를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가 나한테 향하는 벡터예요. 그러려면 나한테 내 위치에서 이 친구의 위치 벡터를 빼면 돼요. 그래야지 이런 벡터가 나와요. 반대로 이 친구한테서 나의 위치를 빼면은 이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나오겠죠. 언제나 어디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어디로에서 다른 놈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 이 원이 나에게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려면 나에게서 이 친구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의 p5. 다른 친구의 위치를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서브 계산을 해주는데 나의 위치에서 저 친구의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toward me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 toward me 벡터를 더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더할 거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 이런 것들을 다 더한 어떤 산출값을 이렇게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평균을 내기 위해서 평균을 담을 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const sum이라고 하는 담기 위한 통을 만들고, 그래서 create 벡터를 담아야 되니까 create 벡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이 통에다가 담을 건데, 담을 때 어떻게 담을 거냐, toward me 벡터를 이렇게 더해 줄 건데, 더할 때 이 친구를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대로 더하지 않냐? 자, 거리가 멀면은 작은 힘으로 작용하게 할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 큰 힘으로 작용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toward me 벡터를 set mag 하는 거예요. 어떻게 mag 하냐? 자, dist에서 1 나누기 dist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엄밀한 값을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원과 나와의 딱 만난다라고 하는 거리의 시작이 딱 이 두 선을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반지름과 다른 친구의 반지름을 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 엄청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분의 요걸로 하면은 1부터 0 사이의 어떤 값으로 노멀라이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dist 노멀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dist 노멀은 이 두 개 값을 더한 것 분의 dist란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dist 노멀은 가장 멀었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완전히 겹쳤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dist 노멀을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우면은 굉장히 이 값이 커질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길이가, 이 값이 커질 거고요. 이게 작을수록 커지겠죠? 나누는 값이 클수록, 나눠주는 값이 클수록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지고요. 나눠주는 값이 작아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커지겠죠.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눗셈을 할 때 이게 혹시나 0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dist 노멀이 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dist가 0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if dist가 0보다는 크고, 예, 이런 상황을 만족할 대로 두 가지 조건을 걸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쭉쭉쭉 더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let count라는 걸 만듭니다. 자, 제가 이거는 let으로 만들고 이거는 const로 만든 이유는 그 변수를 재할당하는 이 행위 있죠. 요게 또 일어나지, 썸한테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add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것만 다시 안 하면 되거든요, 썸한테. 그러면 const로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count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럴 일들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let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const로 쓰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싶으면 let으로 싹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const를 플러스 하고요. 자, 이 모든 일이 끝나서 계산이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자,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for each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CN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계산을 한 번은 했어. 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썸을 나눠주게 합니다. 뭘로 나눠주냐? CNT로 나눕니다. 제가 여기서도 사실 이 조건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CNT가 0인 경우에 요거 나누기 0 해버리면은 나누기를 아무튼 할 때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대략 이 회색 선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온 상태지 아직 이 회색 선의 길이감까지 보장된 건 아니에요. 자, 이 길이를 보장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회색 선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스피드 맥스를 곱해준 거의 상태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썸에다가 set mag를 해서 이 친구한테 this speed max를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회색 선이 이제 된 상태예요, 드디어. 거기에다가 요 벨로시티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sum.sub this vel 이렇게 빼주고요. 그러면 이 뺀 값은 뭐랑 똑같냐면요. 이 초록 선하고 똑같습니다. 이 초록 선 끝이 이렇게 화살표는 아니죠. 초록 선하고 똑같은데 얘를 이 길이로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더 길 수도 있지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짧은 경우에 더 길어지라고 하지 않는 기능, 더 짧은 경우에는 더 길어지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더 긴 경우에는 짧아지라고 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sum.limit을 하면 되죠. 너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force max보다 길어지지 마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return sum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sum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사실 스티어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스티어라고 이름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자, 이 친구한테 separate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얻어냈을 거냐면은 return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const separate 라고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설명해 줄 게 많지만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eparate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each vehicle한테 apply false 하겠습니다. 해서 separate를 집어넣으면 자, 이제 부딪히면 서로 밀어내는 거가 보이십니까? 부딪히면은 이제 서로 밀어냅니다. 자, 요렇게 이제 separate 기능을 구현을 우리는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거냐면요. 얼라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지언 먼저 구현할까? 얼라인 먼저 구현할게요. 얼라인 먼저. 얼라인을 구현을 할 건데요. 자, vehicle한테 이 separate 기능은 이렇게 만들었고 얼라인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요. 잠시만요. 자, 얼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을 불러와야 돼요. others를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똑같이 써먹
잠깐만. 나 막상 IDX는 안 써먹었네? 그러네. IDX 안 써먹었네? 야, 없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IDX가 필요했지? IDX 왜 필요하다 생각지? 안 필요해요. 자, 이 부분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복사해서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게 이거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치로 시작해서 화살표 함수 된 다음에 여기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닫아주면 돼요. 네, 이 색깔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일단 거리 반경 안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 있냐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 친구, 나라는 존재가 어느 반경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내 친구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네이버후드를 판별하는, 이 반경 안에 있는 친구들은 내 네이버후드야 라는 거를 판별하기 위한 네이버후드 레디어스라는 거를 만들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this neighborhood rad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각각 따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통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10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화해서 잠깐 눈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no fill 하고 스트로크 넣어서 스트로크 127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엘립스 이렇게 해서 this 0,0 넣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미 translate 여기 돼 있으니까 0,0에 2 곱하기 this rad 이렇게 해볼게요. 눈에 안 나오네요. 제가 여기 127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HSL 컬러 되어 있으니까 H를 그냥 0 넣고 세츄레이션을 50으로 떨어뜨리고 라이트니스도 5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선을 그어볼게요. HSL S를 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네. 그다음 자, 그럼 100 했을 때 this rad를 넣었군요. 제가 네이버후드 rad를 넣었죠. 자, 그럼 저 원 반경 안에 있는 거를 자기 친구라고 인식을 하면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rad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rad끼리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통 이렇게 튕기고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튕깁니다. 튕기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을 얘는 조금 더 옅게 묘사를 해볼게요. 한 75? 뭐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네요. 90? 너무 옅죠? 80? 네, 80 정도로 하고 얘는 60 정도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네이버후드 rad라고 하는 내 친구를 판별하기 위한 반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낭낭하게 만들게요. 한 200 정도로. 네, 200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스케치의 초기에 존재하는 애들을 한 10개로만 좀 줄일게요. 그리고 네이버후드 rad를 150 정도로 만들고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얼라인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나는 계산해서 빼도 되죠. 그래서 이치가 내가 아닐 때만 계산을 수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데 const 이번에는 위치를 그 거리를 정확한 값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sqrt 그러니까 루트 씌우는 게 좀 연산이 빡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의 제곱을 그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ist sq 그러니까 sq는 스퀘어라고 해서 거리 제곱이거든요. 거리 제곱은 dis pos dist sq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p5.js 들어가서 레퍼런스에 meg sq는 있지만 dist sq는 없군요. 아쉽네. 그러면 dist를 직접 계산해야겠네요. 귀찮긴 해도 이게 확실히 연산량이 더 적어서. 자, 우리의 위치 x값에서 이치의 위치 x값을 빼고요. 그거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도 이 계산을 똑같이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y 자, 이때 여러분 항상 dist sq라고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생각 없이 dist라고 적었다가 이거 거리였지 거리 제곱이 아니라 이랬다가 나중에 피 보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if dist sq가 뭐보다 작으면 우리의 neighborhood rad의 제곱보다 작으면 그때는 우리의 친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이치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방금 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치들은 다 요런 친구들이고 요런 친구들은 걸러진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친구들의 각도를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벨로시티가 가지고 있는 요거를 각도를 평균을 낼 건데 그냥 각도 평균 내는 법은요. 그냥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더한 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const sum은 create vector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0,0 그 다음에 몇 번 더 했는지 계산하기 위한 let cnt 0 이렇게 만들어서 이 sum에다가 뭘 더해 줄 거냐면 add 하는데 뭘 더해 주냐, 저 친구들의 velocity를 더해 줄 거예요. 내 velocity가 아니라 each 다른 친구들의 velocity를 더해 줄 거예요. 자, 이때 이 velocity를 노멀라이징해서 더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냥 더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더해주겠습니다. 왜? 느린 친구들은 좀 빨라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린 친구는 빨라지게 하는 그 기능도 같이 넣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계산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cnt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고 보니까 여기 cnt++를 안 넣어줬네요. 이 계산을 할 때마다 카운트가 올라가라 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한 게 cn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뭘 해주냐, 우리 sum을 div 해주죠. 나누기에서 뭘로 나눠주냐면 cnt로 나눕니다. cnt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했던 나머지 일련의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들을. 자, 이 cnt를 해주고 난 다음에 상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인데 이 회색 선 이것까지 있는 그 상태는 아니고 아직 이 길이인지 아닌지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자, set meg speed mx 해주면 드디어 이 회색 선의 길이가 딱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벨로시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고요.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t meg에서 회색 선 만들고 빼기 해줘서 저기 초록색 선까지는 됐고요. 그런 다음에 자,
길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줘가지고 리미트를 해줘가지고 최종적인 force mx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반환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트래픽한테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const align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고요. each vehicle align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힘이고 align을 apply force를 합니다. 자, 과연 어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이브하면 터졌어요. 터졌어. 아, 나 뭐 잘못했나 봐. Steer is not defined. 아, 저 뭐가 틀렸는지 알겠어요. 저 이렇게 썸이라고 이름 놓고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썸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는 이 썸은 스티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 자, 그렇게 했더니 가까이 있는 두 친구들끼리는 가능하면은 속도를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생겼죠. 자, 이게 어디까지나 스티어 add 할 때 each velocity를 그냥 이 velocity를 그냥 더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each velocity를 더할 때 이런 걸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꼭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변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P5의 normalize가 아마 static 함수로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사실 제가 여기 그림에서 그렸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 길이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좀 느릴 수도 있고요. 10은 좀 너무 심했나? 한 20. 어떤 친구는 좀 적당한 속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최대는 100인데 최대 속도는 100인데 아유. 네. 그랬을 때 이 길이도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길이도 평균이 나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방향만 받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속도는 딱히 비중이 없게 한다라고 하면 each velocity를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p5. vector. normalize. normalize가 우리 길이 일자리로 만드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의 속도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1이 된 걸로 복사본을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되게 이렇게 했을 때가 더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우연인가? 노말라이즈를 먹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노말라이즈 먹였을 때보다 그냥이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멀라이즈 하지 않은 버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적용을 했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벨로시티를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운 친구가 강하게 작용하게 하고 거리가 먼 친구가
약하게 작용하게 뭐 이런 걸 먹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 노말 뭐 이런 거 적용하긴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은 그냥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존재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유독 너무 서로 엄청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제가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이걸 100 정도로만 만들면 네네. 이러면 조금 더 따로따로의 효과가 좀 발생하겠죠. 이거를 더 국소시킬 때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큰 거보다 국소적일 때가 자기들끼리 좀 별개의 군집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50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얼라인까지 이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뭐냐? 코히전입니다. 코히전도 뭐 이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만들 거냐? 얼라인 위에다가 만들게요. 자, 코히전 이렇게 하고 others 다른 친구들 불러와야겠죠? 다른 친구들 불러오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싹싹싹 이렇게 하고요. 자, each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each가 나랑 똑같지 않을 때만 한다 는 먼저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dist sq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을 구해 본 게 만약에 if dist sq가 나의 radius와 나의 dist의 neighborhood radius에 제곱한 거보다 작을 때에만 나의 이제 도모다치에 해당하니까 그 도모다치들의 하고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요거 2개 빼고 나머지 애들을 이제 찾아냈고요. 자, 이 친구들의 위치 값들을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평균치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et cnt 0 만들고요. 그다음 우리는 어차피 더해졌다가 나누게 되는 그거가 결국은 스티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create vector 이렇게 만들고요. 0,0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이 스티어한테 add 해줍시다. 뭐를 add 하냐? each의 포지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cnt는 플러스 플러스 하고요. 이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cnt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자, 우리의 스티어를 나눠주기 하는 거예요. 뭘로 나눠주기 한다? cnt로. 그러면 가야 되는 평균치에 해당하는 그 위치 지점이 딱 도출이 되죠. 뭐냐면 나는 이 빨간 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빨간 점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그으면은 이 회색 선이 나오겠죠. 내가 빨간 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빨간 점을 구한 거지 회색 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빨간 점을 구한 거예요. 스티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간 점까지 가려면은 이 회색 선의 이 길이에 해당하는 이 지점까지의 이 길이를 길이래.
여기서 여기로 뻗어가는 벡터를 구하려면 빨간 점에서 나를 빼면 되죠. 근데 빨간 점에 해당하는 게 지금 스티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스티어에서 서브 하기를 디스포즈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죠. 지금까지 했던 코드에서는 없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혹시 실수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잠시만요. 아니요, 제대로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했고, 이 경우가 이제 아까 것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도출된 게 그냥 이 빨간 점이라고 하는 이 점 좌표인 거지, 이 회색 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색 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 새로 벡터를 만들 필요 없이 결국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좌표점에서 이거를 빼면 돼요. 그래서 스티어 해놓은 거에다가 그냥 서브 디스포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색 선까지는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회색 선이 만들어지면 뭘 했었습니까? set leg 해가지고 길이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를 빼고 리미트를 건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턴하기를 스티어 아이고 이렇게 뱉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되냐면, 자, const cohesion은 each 비글의 cohesion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자, 이 두 친구들끼리 너무 붙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방금 보면은 거의 너무 붙어 있잖아요.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조치를 또 같이 취해주면 좋냐면, 자, separate를 집어넣긴 할 건데, 이 separate가 더 강하게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너네 너무 붙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separate한테 멀티를 넣어서, 얘는 예를 들어서 1.5배 해서 적용을 하고, 멀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네 너무 일정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0.5 정도만 적용을 하자, 이렇게 개수를 적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코히전 되는 거는 너네는 그냥 1 정도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플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 피하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거를 코히전을 0.5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엘립스까지 빼면은 아무래도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친구들이 기민하게 서로 오히려 붙는 거에 비해서 큰 친구들은 같이 붙는 경향이 더 둔할 거예요. 매스가 더 커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플로킹 한번 쭉 다뤄봤고요. 제가 혹시 잘못 알려드린 부분 없나 잠깐 코드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 코드에 딱히 틀린 부분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커밋해 둘 거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잘 이해해서 써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얘네들 그냥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onst mass를 그냥 나는 mass 1짜리로 만들 거다 하면 mass에 딸려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다 동일한 mass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코드니까 잘 한번 뜯어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곧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